지난 봄 제 지점에 정년 퇴직을 막 마친 72살의 여성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몇 년 되었고 혼자서 조용히 지내시며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1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두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그 계좌가 만기가 되어 자동으로 재해치되었고 금리는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진 1.7%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금리가 낮아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계좌에는 원래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우대금리 적용 특약이 있었고 처음 가입할 때는 3.4%라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기 후 자동 연장되면서 그 특별 우대 조건은 소멸되었고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리자 고객님은 조용히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은 제 장례 비용으로 남겨두려 했던 거예요. 그냥 계속 그 금리가 유지될 줄 알았죠. 물어보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말 안 해주네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통장 하나를 잘못 관리한 결과가 단지 숫자의 손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고객님들 은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는 은행원 정원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지점에서 고령 고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은행 직원조차 쉽게 말해주지 않는 65세 이상만을 위한 숨은 혜택 통장 3가지와 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노후의 현금 흐름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통장들은 단순한 이자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월 수입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백 명의 고령 고객을 만나며 직접 경험하고 확인해온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 3가지 통장을 실제로 활용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입 조건과 관리 요령입니다. 첫 번째, 복리정기예금 통장의 경우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상품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장 개설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현재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도 이미 개설된 일반 정기예금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전환한다고 해서 복리 우대 조건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대 복리 상품은 별도로 신규 개설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상품은 대부분 자동 재해치가 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에 반드시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만기일 일주일 전에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담당 직원과 연락하여 재가입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부 수수료 면제 통장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 여부, 월 평균 잔액, 거래 횟수 등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수료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계좌를 만들고 나서도 이 조건을 유지하지 못해 몇 달 뒤부터 수수료가 다시 부과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통장 개설 후 매월 거래 내역을 확인하시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수수료 면제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월지급식 입출금 통장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 설정한 금액이 본인의 생활비 흐름과 맞지 않을 경우 중도에 해지하거나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상품은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예치하고 매월 2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받는 구조라면 중간에 해지하실 경우 미지급된 이자는 물론이고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 일부가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 시 반드시
예치 금액 대비 총 수령액,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이자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65세 이상 고객님들께서 가장 자주 겪는 금융 실수 5가지에 대해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우대금리 조건이 있는 통장을 일반 통장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 재예치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이 1년 기준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3년 이상 장기로 보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수수료 면제 조건을 스스로 해제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통장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계좌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체 경로를 바꾼 경우 자동으로 수수료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좌명의 문제입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자산은 금융사고 시 명확한 권리 주장이 어렵습니다. 특히 치매 등 판단력이 떨어질 경우 법적으로 재산관리 권한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금리나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단순히 창구 직원의 추천만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실수는 여러 통장을 지나치게 분산시켜 자산 전체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통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어떤 통장이 언제 만기인지, 각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는 어떤 건지 점검이 어렵고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핵심 질문 3가지와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할 질문은 복잡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질문은 통장을 만들기 전 혹은 이미 가진 계좌를 다시 점검할 때에도 꼭 확인하셔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통장의 돈은 언제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인가? 대부분의 고령 고객님들은 단순히 이율이 높아서라는 이유로 상품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이 돈을 3개월 뒤 쓸 계획인지, 1년 후 병원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녀 증여를 고려하는 자산인지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예금이나 월지급식 상품에 넣어버리면 필요할 때 꺼내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가입 전에는 반드시 용도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 통장은 원금 보장이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전부 안전하다고 믿으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복합금융상품, 파생예금, 조건부 수익형 예금 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금리 확정형인지 변동형인지, 중도 해지 시 수령액은 얼마인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상품을 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가? 창구에서 설명을 들으신 후 돌아가셔서 가족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상품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좋은 금융상품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고객의 생활에 맞는 구조여야 합니다. 직접 설명이 안 된다면 지금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 3가지 질문만 잘 점검하셔도 90% 이상의 금융 실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실제로 활용하고 계신 현금 흐름 설계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 설계의 기본은 고정수입 필수 지출 여유 자산이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고정수입에는 연금 월지급형 통장, 이자 수익이 포함되며 필수 지출에는 생활비, 건강보험료, 병원비, 공과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월지급 통장에서 20만 원을 받으신다면 총 100만 원의 고정수입이 됩니다. 여기에 월 고정지출이 70만 원이라면 남는 30만 원으로는
여유자산 관리, 적립식 저축, 손자녀 용돈 등을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 단위 수입 구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도 심리적 불안 없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의 기능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 리듬과 예산 감각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도구입니다. 현금 흐름 설계는 단순히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노년기의 재정은 더 이상 축적의 개념이 아닌 계획된 지출과 안정적 흐름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입과 지출 항목을 명확히 나누는 작업입니다. 수입에는 정기적인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배우자 연금 분할 수급, 퇴직연금 수익, 우대 예금 이자, 월지급식 통장 수령액이 포함됩니다. 지출에는 매달 고정되는 관리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주기적인 병원비와 약값, 식비, 교통비, 그리고 손자녀 용돈이나 경조사 비용 같은 비정기 지출까지 포함됩니다. 이 수입과 지출을 각각 표로 정리해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정 지출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십니다. 예를 들어 매월 연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시더라도 건강보험료 12만 원, 통신비 6만 원, 전기, 수도, 관리비 15만 원, 병원비 10만 원, 식비 35만 원, 이렇게만 합쳐도 총 78만 원이 기본 지출입니다. 여기에 매달 한 번 외식, 손자 용돈, 생일 경조사 비용이 더해지면 생각보다 여유 자금이 남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몇 개월 반복되면 결국 저축을 꺼내야 하고 그 흐름이 고정되면 생활비로 예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구조를 반대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즉,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늘리고 비정기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추천드리는 방법은 1. 수입 다변화 2. 고정 지출 최소화 3. 적립식 비용 정리 4. 비상자금 구조화 5. 가족 간 지출 조율 이 5가지를 중심으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 수입 다변화입니다. 노년기에 수입을 다변화한다는 것은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통장의 정기예금으로 연 2.5% 이자를 받고 계시다면 그 통장을 월지급형 정기예금으로 전환함으로써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나이나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참여 수당, 지자체 복지카드, 전기료 감면 등도 현금성 수입으로 환산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고객님들께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소액 지원금을 행정 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데 그 수당도 분명히 소득입니다. 이처럼 연금 외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 지급형 예금 보유 여부, 우대 금리 적용 여부, 지자체 제공 복지수당 수령 여부 전기료,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확인, 공공임대주택 할인 등 간접 수입 여부. 이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현재 수입 구조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정 지출 최소화입니다. 지출 항목을 보면 줄이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세부 점검만으로도 10%에서 20% 감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60세 이상 고객님이라면 대부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요금제 대상자이십니다. 기존의 7만원에서 8만원짜리 요금제를 3만원대 요금제로 조정하는 것만으로 연간 50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관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온도 조절, 물 사용량 체크, 가전제품의 에너지 등급에 따라 계절별로 2만원에서 3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식비,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외식을 월 1회 이하로 줄이면 1회당 2만원 기준으로 연간 24만원이 절약됩니다.
이처럼 고정 지출 중 감각적으로 쓰는 돈을 계산 가능한 돈으로 바꾸는 것이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립식 비용 정리입니다. 많은 고령 고객님들께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보험료, CMS, 적금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중 일부가 이미 만기된 상품이거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이라는 점입니다. 통장을 열어보시고 지난 3개월간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료가 2개 이상 중복되어 있지는 않은지, 사용하지 않는 제휴 멤버십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신 후 정리해야 할 항목을 중단 목록으로 옮기십시오.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 중단해보고 영향이 없는 항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뉴스 구독 서비스, 중복된 기부금 CMS, 사적으로 드나들지 않는 문화센터 회비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60만원에서 120만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비상자금 구조화입니다. 비상자금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이 자금이 어디에 얼마씩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자금은 총 3구자로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구자는 생활비 통장과 연결된 예금 계좌로 월 30만원 정도의 긴급 현금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2구자는 현금 카드나 체크카드와 연결되지 않은 보호형 예금 통장으로 의료비나 수리비, 장례비 등 단기 대규모 지출에 대비합니다. 3구자는 가족 또는 신탁 구조를 통해 인지 기능 저하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리 위임이 가능한 형태로 설정해 둡니다. 이처럼 자금을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면 갑작스러운 사건 발생 시 어떤 돈을 꺼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복 인출이나 불필요한 해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략, 가족 간 지출 조율입니다. 가족 간에 발생하는 금전 흐름은 대부분 명확한 기준 없이 진행됩니다. 손자 용돈, 자녀 생활비, 보조, 경조사, 명절 선물 등은 받는 사람도 금액을 기억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패턴을 잊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정기화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해진 금액의 용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통일하면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예산도 예측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족 간 지원이 있는 경우 구두가 아닌 메모나 문자로 금액과 시기를 남겨두시면 나중에 누적 부담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쓰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 없이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전략은 단순히 예산표 정리가 아니라 생활을 지키기 위한 습관 설계입니다. 실전 계획표를 구성하실 때는 무엇보다 현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오히려 실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월간 계획표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월간 계획표는 매월 반복되는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입, 국민연금 수령액 60만원, 기초연금 30만원, 월지급 통장 수령액 20만원, 총합 110만원, 지출, 식비 35만원, 공과금 및 통신비 18만원, 병원비 및 약값 10만원, 보험료 5만원, 손자 용돈 10만원, 기타 비정기 지출 예상액 10만원, 총합 88만원. 이 경우 매월 약 22만원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이 여유 자금은 다음 3가지 용도로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1. 비상자금 예치 10만원. 2. 단기 저축형 예금 5만원. 3. 자율소비 또는 문화활동비 7만원. 이 구조를 3개월 단위, 즉 분기 단위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이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1분기 1월에서 3월 목표. 겨울철 난방비 지출 증가 대비 전략 식비 내에서 5만원 조정, 외식 제한, 특이사항 건강검진 예약,
보험 약관 확인 2분기 4월에서 6월 목표. 봄철 야외 활동 및 경조사 지출 관리, 전략 손자 용돈 예산 내 고정 지급, 특이사항 차량 점검 비용, 정기 세금 확인. 3분기 7월에서 9월 목표, 여름 전기료 및 휴가철 외부 활동 통제, 전략 냉방 전기료 대비 선불 충전, 야외 활동 식비 사전 조율. 특이사항 정기 예금 만기 확인 및 재배치 4분기 10월에서 12월. 목표 명절 지출 및 연말 경조사 정리, 전략 미리 준비한 문화활동비 전환 사용, 특이사항 자녀 지원 여부 협의, 연금 및 세금 관련 증빙 정리. 이처럼 분기 단위 목표를 미리 세워두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고 예산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간 계획표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예상 총수입은 약 1,320만 원, 연간 총 고정 지출은 약 1,000만 원, 예상 여유 자금은 320만 원입니다. 이 여유 자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합니다. 150만 원 장기 저축형 복리 예금, 100만 원 비상자금 계좌 보충, 70만 원 문화활동, 가족 행사, 여행 등. 연간 단위 계획표에서는 기념일, 건강검진 일정, 세금 정산, 정기예금 만기 등 시간이 필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캘린더화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각 분기 말에 다음 항목을 정리하시면 자산 흐름을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입 변동 체크, 비정기 지출 기록, 사용하지 않은 예산 재배치, 통장 잔액 확인 및 통합 여부 검토, 정기예지 항목 점검. 이렇게 구성된 계획표는 단지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 리듬을 정돈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설계의 핵심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얼마의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설명이 가능하면 조절도 가능하고 그 조절이 반복되면 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35년간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고객을 만나며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통장 선택, 자산 흐름 관리,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금융생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단 한 가지 조언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을 지키는 힘은 정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모았는데도 노후에 흔들리는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대신 관리해줘서 편할 수도 있고 은행 직원이 설명해주니 믿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순간부터 자산의 방향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무엇이든 한 번이라도 더 묻고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그 어떤 복잡한 금융 상품보다 훨씬 안전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통장에 나의 수입과 지출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 통장으로부터 매월 어떤 리듬으로 생활이 움직이는지가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완성도 높은 자산 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내가 매달 쓰는 돈이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지, 내가 기다리는 입금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그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시는지요?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세금 이야기나 어려운 투자 전략보다 더 먼저 챙기셔야 하는 건 바로 내 손 안의 통장 흐름입니다. 그 통장을 다시 정리하고 지출을 계획하며 수입을 구조화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금융 안전망이자 노후의 평온을 지켜주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고객님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정보를 통해 단 한 분이라도 본인의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생활을 새롭게 설계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시간을 충분히 의미 있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